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최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거나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잘못된 자세, 습관만으로도 척추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인들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분들의 경우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허리 통증, 지금 느끼시는 그 통증이 단순한 피로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요. 통증이 발생했을 땐 지체 마시고 적절한 진단과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척추가 보내는 위험 신호, 척추 질환과 치료법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이나 척추 질환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권중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다양한 고민 해결, 궁금증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원장님과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중심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척추의 구조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척추라고 하면은 이제 몸통에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진 않고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네. 위아래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척추뼈 중앙에는 타원형 모양의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 뒤에서 설명드릴 척추관 협착증에 나오는 척추관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네. 자, 척추 질환에도 원장님 다양한 것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이제 디스크라고들 많이 줄여서 부르시는데요. 이 디스크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은 변명은 아니고 이 척추뼈 사이에 이제 위치하는 구조물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이제 껍질이 손상이 되게 되면 디스크 껍질 또는 이제 내용물이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예.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허리 통증이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이제 뻗치거나 아니면 엉덩이 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하는 방사통이라고 하는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허리가 많이 아프진 않은데 허리는 아니면 하반신 이제 무겁게 눌리는 듯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 돌출 외에도 이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었다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벽을 짚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는다거나 하시면은 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발바닥이 이제 남의 살 같다거나 시리거나 뭔가 붙어 있는 듯한 이제 감각 이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대표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허리 통증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일 첫 단계로는 이제 진통제나 신경통약 같은 입으로 복용하는 약물과 함께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같이 해보신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주사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통증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뭐 네네. 증식 주사 치료, 경막의 신경 주사, 뭐 신경 성형술 이런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고요. 이런 주사 치료로도 이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침습 척추 치료법도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단계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절개를 크게 하고 이제 뼈를 크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삼으로 척추뼈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 고정 유합술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안 좋을 때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만이 답이고요. 그 전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우리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자,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 그중에 증식 주사 치료,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이제 뼈에 이제 인대나 힘줄이 부착하는 부위 근처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인대나 힘줄을 튼튼하게 이제 기능성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이제 매력적인 것이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그 밖에 어떤 특징들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통증의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이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한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이 시술 시간도 짧고 뭐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특히 합병증도 이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고령이시나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네.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대체로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참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던 우리 어머님께서 77세이신데요. 이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신 사례가 있다고요. 네네. 예. 77세 어머님께서 이제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일 왼쪽 사진에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뼈 4번, 5번 사이 디스크랑 5번하고 엉치뼈 1번 사이 디스크가 경미하게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고요. 중간과 이제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 통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크 돌출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크게 눌려 있지는 않은 상태셨고요. 네네. 어머님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이제 3회 받고 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만성 통증이 이제 없어지셨고 치료 종료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셨다고 하십니다. 예, 예. 자, 이어서 54세 여성분이신데요.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실 나이인데 정말 원인 없이 원인도 모르고 10년째 뒷목 또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도 역시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10년째 이제 뒷목하고 양쪽 귀 여기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MRI에서 왼쪽 사진 MRI 사진 보시면 뭐 목 디스크 탈출증 같은 이제 그런 소견은 없으시고 맞아요. 오른쪽 엑스레이 예. 사진에서도 뼈에 큰 이상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 이제 1회 하시면서부터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해서요. 이제 5번 받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완화되신 상태로 잘 지내셨습니다. 네네.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검사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나의 통증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분들 증식 주사 치료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해결을 위해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혹은 걸을 때 아프고 잠시 쉬면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